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잘 읽히는 미스테리 스릴러 3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소개할 책들은 작가들이 1970년대, 80년대생으로 요즘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작품이고요. 영어 수준이 평이하고 내용은 재미있어서 두툼하지만 금방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럼 소개 시작합니다.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기욤 미소의 The Girl on Paper입니다. 기욤 미소는 프랑스 소설가로 원서는 프랑스어로 쓰여졌고요. 이 책은 영어 번역서예요. 총 436페이지이고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종이 여자입니다. 기욤 미소의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욤 미소의 작품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가 한국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탐은 에인절 3부작이라는 작품을 현재 2권까지 출판해서 히트시킨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작가인데요. 화려한 외모의 스타 피아니스트 오로라와 사귀다 그녀의 바람으로 헤어진 후 거의 정신이 나가 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난동도 부리고 음주운전하고 생활이 엉망인데 설상가상으로 전 재산을 투자한 펀드가 휴지 조각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파산 위기예요. 파산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3부작의 3번째 책을 출판하는 것인데 시련의 아픔에 허우적대느라 글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날도 해롱되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 폭발음과 함께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난데없이 나타난 나체의 여자. 여자는 자신이 탐의 책에서 떨어진 소설 속 캐릭터 빌리라고 해요. 인쇄가 잘못되어 끊긴 문장 때문에 책에서 떨어졌다나? 이번에 새로 찍은 탐의 2번째 소설의 스페셜 에디션 10만 권이 총 500페이지 중에서 226쪽 중간까지만 인쇄되어 배포되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 때문에 책에서 떨어졌다니. 빌리는 얼른 파본을 가져와 인쇄가 멈춘 부분을 읽어보라고 해요. 주어는 빌리, 문장이 멈춘 곳은 falling, falling, falling? 그래서 떨어졌다고? 믿기 힘든 말이지만 대화할수록 탐은 빌리가 자신의 작품 속 캐릭터가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빌리는 탐이 연인 오로라를 되찾도록 자신이 도와줄 테니 3번째 책을 완성해서 자신을 픽션의 세계로 돌려보내달라고 탐에게 제안해요. 그리고 작가와 캐릭터 사이에 마치 노사협정 같은 3가지 협정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온갖 나쁜 남자에게 속는 복 역할 좀 그만 시킬 것. 둘째, 간호사인 빌리의 직장을 암병동에서 소아과로 옮겨줄 것. 그리고 머뭇? 힘없이. 셋째, 잭이 부인과 헤어지고 빌리와 살 수 있도록 해줄 것. 잭? 어휴. 잭은 욕심 많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유부남에 빌리를 함부로 대하는 허접한 캐릭터인데.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어요? 빌리가 그런 잭에게 목매도록 글을 쓴 게 자신인데. 콜! 협정은 체결되고 오로라를 되찾기 위한 두 사람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2번째는 이 책 정말 페이지 터너예요. 콜린 후버의 Verity입니다. 이 책은 314페이지이고 한국어 번역서는 없더라고요. 콜린 후버는 1979년생 미국 소설가로 미국과 유럽을 사로잡은 마약 작가로 불린다고 해요. 이 책은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야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로에는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에 가까이 서 있다 놀라서 정신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도와줘요. 그런데 이 남자? 그리고 잠시 후 출판사와의 미팅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는데요. 제러미는 아내를 대신해 로엔에게 작품을 의뢰하러 왔다고 해요. 그의 부인의 이름은 베러티. 유명한 인기 작가입니다. 베러티는 9부작 소설을 쓰던 중 6권을 마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고 그래서 공동 작가로서 나머지 3권을 완성해줄 작가를 찾고 있답니다. 제러미는 무명 작가에게는 무척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로에는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러티의 서재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 가기 위해 일주일간 베러티와 제러미가 사는 집에 머물기로 해요. 하지만 로엔의 에이전트는 로엔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무척 걱정합니다. 그 집에 쌍둥이 딸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친구네 집에 갔다 알러지로 사망했고 6개월 후에 나머지 한 명이 강에 빠져 사망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상하지 않아? 그러나 우연히 불행이 겹친 거라는 생각에서인지 제러미에 대한 끌림 때문인지 결국 로엔은 그의 집에 들어가고 베러티의 책상을 정리하다 맨 아래 서랍에서 그녀가 써놓은 자서전 초고를 발견합니다. 그 원고에는 베러티와 제러미의 첫 만남부터 사고 전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요. 달달한 로맨스로 시작하는가 싶더니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이어져요. 결혼하고 임신하자 남편의 사랑을 뺏어가는 뱃속의 아기들을 혐오하고 유산시키려 갖은 노력을 했던 이야기, 남편의 눈을 피해 아기들을 방치하고 학대하며 키운 이야기, 무섭고 손이 떨려 계속 읽기도 힘든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더 이상 읽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로엔은 계속해서 그 원고를 읽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제러미,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베러티. 두 사람 사이에서 로엔의 공포는 커져만 가는데 로엔은 무사히 이 집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은 조엘 디케르의 The Truth About the Harry Covert Affair입니다. 이 책도 프랑스 원서를 번역한 영어 번역서고요. 총 612페이지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HQ 해리 커버트 사건의 진실이에요. 조엘 디케르는 1985년 스위스에서 출생하여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프랑스 문단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해요. 이 소설은 2018년에 미국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한국에서는 볼 방법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해리와 마커스는 대학교 문학 수업에서 교수와 제자로 처음 만났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하나뿐인 친구예요. 해리는 평생 독신으로 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민 작가이고요. 마커스는 데뷔작이 초대박이 나서 화려한 스타 작가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후속작이 나올 시기가 지나고 있는데도 글을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라이터스 블락에 걸려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글을 쓸 수 없는 마커스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내려오라는 해리의 말에 짐을 싸서 해리의 전원주택으로 갑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해리는 곧바로 살인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체포된 후에 해리는 33년 전 놀라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해리는 한순간에 존경받는 국민 작가에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추락해요. 해리에게 면회를 간 마커스는 해리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놀라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살인 누명만큼은 벗겨주리라 마음먹고 당시의 일들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순진한 얼굴을 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에 대한 소문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33년 전 놀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The Truth About the Harry Covert Affair 꽤 두껍지만 지루하지 않게 읽은 책이었어요. 추천!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